역사를 잊은 종목에게 미래는 없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십시오. 금호섭의 미스터리 차트.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차트 보여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차트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맞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최근에 들고 오는 차트들이 다 저 모양이네요. 근데 보시면요. 역사가 굉장히 깊죠? 83년부터 있네요. 근데 실제로는 저것보다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CNBC 상으로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최대 폭을 예.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실제로는 더 뒤로 가야 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빠지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끄트머리 보시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빠지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또 JP팡님이 코로나 때 상승한 종목이다. 뭐란 얘기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버크셔 해서웨이 막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오시는데 자 오늘의 힌트 먼저 이제 또 이게 기대가 된다. 당뇨, 우울, 비만. 아니 좀 실망스러운데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힌트를 제가 맨날 콘텐츠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짭니다. 네. 다 원고를 다 써놓고 근데 네. 오늘 원고에 힘을 좀 많이 줘가지고 힌트를 짜낼 뇌가 없었어요. 자 이제 댓글로도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입니다. 네, 너무 쉽다. 일라이 릴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제약사, 즉 제약사로 따지면은 지구에서 1황. 제약계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제약계 엔비디아입니다. 인슐린 제약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비만 치료제 쪽에서 1황으로 거듭나 있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요. 왜 제가 가져왔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라이 릴리 왜 가져왔냐? 최근에 미증시는 헬스케어 쪽, 또 바이오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M7 위주의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면서 지수들은 하염없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헬스케어 쪽들은 오히려 강세가 더더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차트들이요. IBB, 뭐 PPH, XLV 이런 것들 다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또 헬스케어 관련 ETF들이라 보면 됩니다. 일라릴리 비중이 다 높은 종목들이죠. 네. 근데 10월, 11월에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가파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보합 정도 또는 약간 그냥 완만한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조건 일라이 릴리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라이 릴리 어떻게 세계 1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 걸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시작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라이 릴리는요. 창립 연도가 1876년입니다. 예? 19세기로 가야 됩니다. 야, 20세기가 아니에요. 사진기도 없을 시대 아닙니까? 19세기입니다. 19세기. 정말 예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누가 만들었냐? 일라이 릴리 씨가 만들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했었던 군의관 출신의 약사 네. 일라이 릴리가 창립을 했고 처음에는 말라리아, 뭐 매독 이러한 치료제들 그리고 페니실린 생산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온 거는 1920년대 때부터입니다. 이때 토론토 대학에 있는 프레데릭 벤팅이라는 박사와 그의 연구팀들이 세계 최초로 인슐린을 발견을 합니다. 개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내면서 인슐린을 발견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당뇨병은요. 지금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하면서 뭐 당뇨병 걸려도 인슐린 먹고 이러면 다 괜찮잖아. 이거 주사 맞으면 괜찮잖아 하지만 이때는요. 이 당뇨병에 걸리면은 수명이 보통 한 30 중반대까지 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예. 그때 당시에는 정복이 안 되던 굉장히 역사는 깊었지만 정복이 안 되던 질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벤팅 박사가 인슐린을 발견을 했고 이때 벤팅이 특허를 내라고 주변에서 말했는데 안 냈어요. 왜? 숭고한 뜻인가요? 의사는 생명을 팔지 않는다. 숭고하네요. 인슐린은 내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다. 이러고 특허를 팔지 않았습니다.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라이 릴리가 들어옵니다. 당신의 그러한 윤리적인 조건들 우리가 동의하겠습니다 하면서 인슐린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일레틴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때부터 중견 제약사에서 대형 제약사로 거듭나게 되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제가 원래는 이렇게 구간별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가져왔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각 뭐죠? 시기별로 가보되 중요했던 이벤트들을 대여섯 개 정도 꼽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좋네요. 그 이벤트와 함께 기업의 역사를 차트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일라릴리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건 1952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저 시대면 아직 한국 전쟁 끝나기 전이네요. 네. 아직 그 전쟁의 네. 상태가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상장이 됐습니다. 일레틴, 모폴린, 퀴닌과 같은 당대 기준으로 매우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달아 출시하면서 선진 제약사로 이름을 이미 날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금 조달 능력도 향상이 됐죠. 기업 신뢰도도 늘어났죠. 그리고 장기 배당주로서의 인식도 강화가 됩니다. 상장되고 나서 몇 년 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미국 경제도 이때 또 빠르게 성장을 했죠. 네. 이 세계 2차 대전 이때 당시쯤 시기에. 그러면서 의약품 수요도 증가를 했고요. 때문에 일라릴리도 아주 완만하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82년 한 가지 위대한 개발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바로 휴몰린이라는 겁니다. 인슐린인데 거기다 휴먼을 넣은 거예요. 뭐죠? 이게 뭐냐면 인슐린은 원래 소나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을 해서 제조가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인간의 유전자에다가 인슐린을 넣음으로써, 정확히는 인간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음으로써 인간식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겁니다. 뭔가 대충 효율과 이 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동물로부터 추출해서 만들어냈었던 인슐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도 좀 안 좋았고요. 또 정제 과정도 좀 복잡했고 네. 대량 생산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직접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인슐린 같은 게 나왔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대량 생산도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부작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된 것이죠. 미국 인슐린 시장의 점유율 70에서 80%까지 기록을 합니다. 네. 거의 지금의 엔비디아 정도. 맞네요. 진짜 엔비디아네요. 네, 그 정도 나왔고 이 일라릴리의 전체 매출 중에서도 20에서 25% 차지합니다. 오호. 잘 나온 거죠. 휴몰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때부터 노보노디스크가 나와요. 악연이 긴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이때 노보린을 출시합니다. 경쟁 제품 나누면서 원래 이 의약품이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불리려면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10억 달러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미 선진적인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데 성공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1987년에 항우울제가 나옵니다. 프로작이 나오는데 이거 프로작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작 하면은 이 제품이 아니라 그냥 항우울제를 뜻하는 거예요. 거의 슬랭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인들의 이 항우울제 복용률 자체가 높잖아요. 네. 요게 이제 SSRI, 그러니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 이때 당시에 이 프로작이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항우울제들은 모두 부작용도 높고 복용 중단율도 높았거든요. 근데 이 SSRI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들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버스터 제품이 되려면 연간 매출 10억 달러가 넘어야 된다. 프로작은 출시 4년 만에 연간 매출 10억 달러 돌파해냅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좋네요. 복용 편의성도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휴몰린, 일라릴리 매출의 20에서 25%라 그랬죠? 네. 이 프로작은 30% 이상 점유합니다. 이게 메인 제품이 된 메인 제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프로작의 상업적인 성공과 함께 혁신적 R&D의 대표 주자라는 인식이 일라릴리 강화가 됩니다. 주가 5배가 넘게 오릅니다. 물론 지금 전체 차트로 봤을 때는 저게 5배야? 싶겠지만 5배입니다. 저때 많이 올랐습니다. 네. 프로작을 통해서. 자, 그런데 프로작이 대성공을 했지만요. 프로작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약간 비만 치료제 시나리오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되는 그 시나리오인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 프로작에 대한 의존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작이 워낙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2001년에요. 미국에서 프로작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복제약이 대거 등장했겠죠? 제네릭들이. 프로작 매출이 70% 급감합니다. 기업의 매출에 있어서 그렇게 점유율이 높았던 제품의 매출이 저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후속작으로 사라페민이 신발탄이 내놓았지만 초기 반응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아니 뭐 저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걸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 2년 사이에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고요. 또 일랄릴리 신약 파이프라인이 너무 미약하다. 포트폴리오가 너무 좁다. 지적이 월가에서 잇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때 릴리가 전략을 바꿉니다.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하나의 블록버스터 약물에 우리 기업의 명운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하구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구나. 이때부터 종양학, 면역학, 당뇨 등 새로운 질환 영역으로 진출을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넓힌 거죠. 네, 이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걸 찾아보다가요. 2000년대 중반에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시장 치료제 또 후보 물질이었던 솔라네주맙이라는 것에 대한 개발을 시도합니다. 이게 성공만 됐다면 연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다. 라고 기대가 됐어요. 왜냐면 알츠하이머는 지금도 사실 정복이 제대로 되지 안 않은 됐죠.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됐다면 일랄릴리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 자리에 우리가 있다. 라는 마인드로 맞습니다.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요. 임상 3상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 이거 좀 타격이 컸겠네요. 알츠하이머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이 개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너무 크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가 증발을 하죠. 애초에 임상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원래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 시작을 했어요. 근데 2016년에 이 임상 상상 완전 실패한 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 기간도 길었네요. 10년을 가까이 돈을 엄청 시간을 엄청 인력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실패해버린 거죠. 시간과 돈과 인력을 다 날렸군요. 그래서 이때 또 다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 의식이 발생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에 몰빵하지 말자. 개발하는 거를 이것저것에 분산해서 신약을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때 그리고 또 당뇨나 뭐 암이나 자가 면역 질환처럼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영역 중심으로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그래서 솔라네주맙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기업의 리스크 관리형 신약 개발 모델은 구축이 이때부터 됐다. 크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되 파이프라인을 넓히되 이제 보장이 된 길로 파이프라인을 넓히자라는 걸로 그렇죠. 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다. 아, 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겁니다. 짜잔. 비만 치료제. 효자가 나온 거죠. 저렇게 우리 일랄릴리 어머니를 업고 있는 제파운드 효자가 등장해 낸 겁니다. 2022년에 비만 치료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위고비가 이미 노보노디스크로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선두주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선두주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고비는요. 글루카곤 펩타이드 1, 우리 익숙하죠? GLP-1. 요 기반의 작용 기반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마운자로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GIP라는 수용체까지 이중으로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높습니다. 효과가 좋다. 20% 최대 25%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작용 완충도 더 됐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다른 질병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이때 나타나게 됐습니다. 상업적 성공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렇죠.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이 최근에 나왔었던 3분기 기준으로 마운자로 매출이 65억 달러, 제파운드 매출이 36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합 100억 달러. 둘이만. 이게 기업 매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서 일랄릴리가 또 이 노보노디스크를 점점 제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또 매출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죠. 주가 지금 1,000달러. 야, 일랄릴리가 천라의 릴리가 됐습니다. 지금. 야. 그리고 시가총액 7천억 달러. 어마무시한 기업이 된 거죠. 맞습니다. 어마무시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일랄릴리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자, 역사를 잊은 종목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겠죠. 비만 치료제 시장 먼저 볼게요. 지금의 어쨌든 캐시카우니까 무시무시합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1,500억 달러 규모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야, 1,500달러.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랄릴리가 제파운드와 마운자로로 10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시장 전체가 1,500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유율 비율만 대충 계산을 해도 지금 500억 달러를 더 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릴리는 돈방석에 앉겠다는 야. 거죠. 근데 심지어 이 또 확장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글로벌하게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미국은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비만율이. 우리나라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비만도 치료가 가능하다.
라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약가이나 하면서 메디케어에도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비만 맞아요. 치료제가 이렇게 보험 적용 확대 움직임도 비만 치료제 시장 확장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소비자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먹는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 이제 발음이 잘 됩니다. 네. 저희 미오라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오르포글리프론. 맞아요. 저 어렵거든요. 네, 2026년 중 내년 중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임상 3상도 지금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파운드 설명을 해드리면서 GLP-1과 GIP 듀얼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트리플 작용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루카곤 관련된 작용까지 포함을 해서 비만 치료를 체중 감량을 더 빡세게 시켜보겠다. 이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금 효과가 얼마나 더 높아질지 실제로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근데 비만 치료제가 지금 약간 병목 현상이 남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인디애나 등의 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마가 제조업 부흥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몇백억 달러 수준의 생산 시설 증축 또는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그냥 제약이라는 범위만 아니면은 AI 기업들과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비만과 대사질환 시장은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일랄리는 지금. 정말 엔비디아가 보여요. 네. 지금 $1,000이긴 하지만 네. 지금이 쌀 수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 가서도 성장할 가능성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아 보인다. 자, 그런데요. 릴리의 역사를 지금까지 저희가 봤는데 실패해서 배워왔던 기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주도해 왔어요. 하지만 특허 만료, 임상 실패, 이러한 실패도 경험했고 거기서 파이프라인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실패할 확률이 과연 있을까? 마치 프로작이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 확률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의 점유율을 유지 못할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노보노디스크 어쨌든 여전히 굳건하고요. 맞습니다. 화이자와 같은 기업들도 기업 인수를 통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다시 한번 진출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특히 적극적이죠. 네. 그래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인하를 릴리와 합의를 했죠. 그래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편입이 되는 거는 고객 확보의 입장에서는 효자라 볼 수 있지만 마진에 대한 압박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프로작에 의존했다가 실패해봤었던 일라이 릴리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만 의존하는 것에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체 매출의 절반이라면서요. 네.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기는 합니다 지금. 네.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맞아, 갑자기 비만 환자들이 없어졌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딜까? AI입니다. 뭐 그게 뭐야? AI죠. AI죠. 지금 릴리가 쏟아붓고 있는 R&D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약가이나 등으로 본전을 생각보다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빨리 찾고 임상 기간도 줄이면서 개발 시간 자체를 줄이고 그래서 약품을 막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큰 질병 하나 딱 잡고 그거 비만 치료제 같은 거 크게 하나 딱 만들어서 장기간 팔면은 그만이었어요. 돈 많이 벌고. 근데 지금부터는 그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네. 만드는. 빨리, 싸게, 여러 개를 아. 한 번에 이런 게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헬스케어 전반에서. 그리고 일랄리니는 이미 AI 투자 쪽으로 해서 성과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오르포글리프론 먹는 비만 치료제가 그 성과 중에 하나인데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이 경구용 비만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임상도 지금 3상까지 끝났다 그러고요. 먹는 위고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게 오픈AI와 같은 외부 AI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AI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개선을 했습니다. 일랄리가.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랄리는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에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초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겠다. 여기에까지 엔비디아라니. 참 빠지는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스랑 CEO는 참 바쁩니다. 두 기업의 행보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AI 제약의 다른 기업들 있죠. 우리 준호임 씨가 좋아하는 템퍼스, 뭐 네. 리커전, 리커전. 컴퓨터 픽들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시가총액 1위 제약사 릴리가 쩐들고 막 템퍼스 그냥 죽어, 그냥 리커전 죽어 이러면은 버틸 수가 있을까요? 못 버티죠. 그래서
요 일라릴리 AI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확보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라릴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GPT쌤을 오늘도 일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르고 싶었는데요. 왜냐면 또 뻔한 얘기하고 계시죠? 자르셔야겠는데요. 네, 분할 매수해라. 장기 성장주로의 투자 매력은 충분하지만 분할 매수나 조정식 접근이 더 현명하다. 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뭐죠? 키미? 키미쌤! 키미쌤을 제가 불러왔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이 정성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파운드의 폭발적인 매출로 2025년 매출이 600억 달러 넘어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게 보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1250에서 1500달러로 올리면서 지금보다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성장 동력도 계속 확보가 되고 있다. 성장률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대형주 중에서는 수익성, 성장성이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 리스크는 있지만 보유형 가치 투자로 아주 매력적이다 라고 키미가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아예 방향이 다른데요? 답변의 방향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펄럭이 아니지.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어쨌든 미스터리 차트 일라일릴리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길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차트 보시면요. 일라일릴리가 거의 몇 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번 꽂거나 졌던 거 빼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요. 10월 중순 딱 AI 관련 기술주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일라일릴리의 상승세가 맞습니다. 미친 듯이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이 안전 종목에 대한 이 수요까지 높아지면서 네. 그냥 급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 박스권이긴 하지만 1000달러 선 버텨내고 있거든요. 네, 계속 상승은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일라일릴리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더더욱이 우리가 흥미롭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지금도 일라일릴리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리 차트 좋습니다. 일라일릴리 여기까지입니다.